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장관들이 교체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군 통일부 장관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 나라의 법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부겸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테러를 가한 범인들이 백주의 대로를 활보했습니다. 인천 메가더 동상을 공격한 방화범은 1차 방화 후에 3개월 넘도록 이 사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두 번째 방화를 저지른 그런 상황에서야 구속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교도소에서 나올 때 그 차량을 에워싸고 끔찍한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 차 위에 올라가서 앞유리창을 여러 가지로 내려쳐서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 그 끔찍한 폭력의 행사자들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끔찍했던 유성기업의 민노총 폭력 사건을 기억하시죠? 노조원 10여 명이 사장실에서 사장이 보는 앞에서 노무 담당 전무를 무차별 폭행을 해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경찰이 출동하고도 민노총 조합원들의 가로막혀서 사장실에 진입도 못한 이 나라의 공권력이 바보가 되어버린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충남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아산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무기력한 공권력을 호통을 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훈계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민노총 눈치를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헛소리에 가까운 얘기를 했댔습니다. 그랬던 김부겸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얼마나 아부를 했느냐. 이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대법원 구내로 들어오자 뒤 트렁크 쪽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시에나가 불에 타서 그저 그름 정도가 생긴 이 가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경찰이 특별히 책임질 일도 없는데 아니 1인 시위자가 그 가방에 티너를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압니까? 자, 그런데도 그 다음날 민감용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대법원으로 가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0도 가까운 이 깍듯한 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코드가 맞는 실세 대법원장에게는 그렇게 아부하고 저자세로 굴면서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면서 또 일자리를 고용하고 이런 애쓰다가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사건은 나 몰라라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장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회주의자입니다. 강한 권력에게 약하고 아부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에게는 나 몰라라 하는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이 1년 9개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그런 행정안전부 장관 요직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 심상정 이 정의당 의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중위권 후보로 한 7 내지 8%포인트 지지율 중위권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그는 상당히 야심을 키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JP하고 합작을 해서야 권력을 잡았고, 단독으로 권력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다.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영남 출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이낙연 총리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출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 이 문바들 좌파 세력들에게 잘 보여서 민노총, 전교조 이런 세력들에게 잘 보여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마도 그의 꿈일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회주의자에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이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공산주의 집단과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굴욕적인 자리로 만들어버린 죄과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굴욕을 보인 이 행태는 하도 많아서 참으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는 2007년 10월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때 뒷좌석에 배석해서 이 회담 내용을 녹취하고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그 회담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회담이었습니다. 나중에 녹취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일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말 비슷한 거를 가끔 썼습니다. 어떤 얘기를 썼느냐? 자,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위원장님께서 깍듯하게 올리고 자기 자신은 또는 무슨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은 가끔 반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그건 반대 없어. 하지 뭐 되겠어? 라는 식의 반말을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배석자로서 지켜보면서 조명근 장관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정석이나 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굴욕적인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문재인의 굴욕적인 DNA와 합쳐서 완전히 이 갑과 을에서 을에 해당하는 남한의 통일부 장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11주년을 맞아서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심었던 식수, 그 나무에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유약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판문점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눈물파리 소년을 연출했던 것처럼,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리성건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찍소리 못하는 저자세를 보여서 리성건이가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갔던 기업인들과 평양 냉면을 먹으면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이 조명균 대표가 몇 분 늦었을 때 이 리성건이 이런 식으로 이 무안을 줬다고 합니다. 시계가 고장났다고 조명근 장관이 해명을 하자 리성건이가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쯧쯧하고 혀를 차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참으로 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성건이가 조명근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훈계조로 타이르듯이 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연말까지 분출하길 기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특이 더 잘 알 테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건방진 리성건이가 역지사지 같은 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다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북한을 나름대로 압박하고 해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좌파 대통령 이 3세대에는 완전히 굴욕적인 DNA로 북한을 갑으로 만들고 남한을 을로 만들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핵을 가지고 저렇게 오만하게 이 장난을 치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부겸 장관과 조명구 장관이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은 제가 오늘 제가 분명히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